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거의 박차를 가하는 그런 느낌인데 일각에서는 부활절, 즉 오는 4월 20일 전에 끝내려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종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re moving along. We're trying to get a peace with Russia, Ukraine, and we're working very hard on it. It's a war that should have never started. I think he wants to end it, and they want to end it fast. Both of them. And Zelensky wants to end it too. 네, 트럼프가 곧 푸틴을 만날 것으로 보이고 마르코 루비오가 지금 사우디로 가서 황태자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처음에는 배제했다가 오라고 할 것 같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우 전쟁 종식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안 정했지만 푸틴과 만남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관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인데 지금 현지 보도를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상당히 뿔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뭐 섭섭하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러시아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8일 사우디에서 장관급 회담이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루비오 이 장관이 국무장관. 일단 정지 작업을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짜자잔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는 강력히 반발 중인 유럽을 달래는 말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푸틴이 그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본인이 취임한 다음에 푸틴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직접 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푸틴이 전쟁 끝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자들이 물으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러시아가 나토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면서 그런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다고 하면은 EU가 미국에 보복 관세하면 어떡하냐 했더니만 나는 신경 안 써. 왜냐? 나 또한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이 지금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왜 이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한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리고 파병 문제까지 논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만 패신당하는 거야? 안 돼. 이래서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EU까지 프랑스 엘리제국에서 만났습니다. 17일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파병안까지 논의하자.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럽은 종전 관련해서 의견을 통일하고 실질적 대안. 이 대안이 뭐냐면 EU 차원의 나토 차원의 평화 유지군을 한번 결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들리는 미국, 유럽 관계 다 잡아야. 이 중재 역할을 그래도 영국이 나서서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 유럽 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관점 어떤 게 다릅니까? 하늘과 정말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자다.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종전 협정할 때도 우리가 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침공이라는 대신에 유혈 사태 그리고 학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두 교전국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그냥 협상할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태를 종결시키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두고도 상당한 어떤 진통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적국 취급하지 않고 똑같은 협상 상대로 그렇습니다. 보고 있다는 게 문제고 G8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킨 건 실수다. 자, 이런 발언들을 왜 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고립주의, 옛날에는 세계의 경찰로서의 어떤 미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미국을 모든 것에서 우선을 하고 굳이 외국에 돈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국제 경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쟁 같은 것들도 다 끌어내고 대신에 무기는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그 무역에 따른 그런 어떤 피해 같은 것들은 줄이려고 하는 결국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떤 그 협상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내가 전쟁을 끝내줄 테니 선심 쓰듯이 얘기합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히토류의 절반을 좀 내놔라. 이게 어떻게 된 얘기죠? 지금 뭐 상당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공개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절반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맨입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전쟁을 끝내준데 이 전쟁 끝내는 조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완전히 이 내용이 전면적으로 공유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림반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돈바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향후의 평화 유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데 히토류가 또 반도체, 배터리,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필수 전략 자원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린란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원인데 중국 견제용이거든요.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 출구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번에 이 부분도 히토류를 상당히 확보하면 중국을 또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를 중국이 무기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히토류도 한 절반 가지면 중국 견제에 유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냥 거부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미국의 확실한 안보 보장 약속이 그럼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푸틴과 좀 협상해야 되니까 그거 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이른바 말하는 나토나 EU에 가입이 되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 곤란하다. 도와준 유럽 국가들도 있다. 미국도 많이 지원해 주겠지만 우리를 도와준 이 유럽 국가들도 히토류 개발 우리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이 전쟁 종식 임박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막판은 막판인가 봐요. 이제 돈 얘기 나오고 자원 얘기 나오면 이게 이제 종착역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인데 이거 절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소 소원해진 게 사실인 게 우리나라와 러시아 관계죠.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외교 당국자들 나름 우리에게 좀 유리한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동맹관계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자동 개입하는 듯한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북한이 파병까지 했는데 이제는 약간의 우리나라의 어떤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외교 당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의 파병이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종전과 맞물려서 그런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북러 간의 어떤 그런 그 교통 이런 부분을 강화하면서 결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렛대로 한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헐값에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던 한국 그 현대 자동차 공장 싸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사가지고 와서 정상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열매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게 협상입니다. 이 세상에 협상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코엔 박사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최진영 대표, 배종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